예, 오늘의 증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또 시장이 올라갔는데, 그러니까 초반에는 좀 주춤했죠. 그러니까 갑자기 미국에서 약세장 경고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골드만삭스에서 뭐 S&P 500 지수 목표 4,000포인트, 그리고 뭐 여러 증권사에서 뭐 심지어는 지수가 25%나 급락할 수 있다 이런 경고도 있었고, 또 중국의 이제 풍선 사건이나 러시아 알미늄에 대해서 미국에서 관세 부과한다더라 이런 것들 전부 다 지정학적 리스크로 해석이 되는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거지면서 초반에 고전을 했는데 중반 넘어가면서부터는 그래도 경기 침체 없다라는 거잖아 이런 해석이 나왔죠. 옐런이 강한 고용과 낮아진 인플레이션 결과적으로 미국 침체 가능성은 낮아진 거다 이렇게 언급을 했고, 또 여기에 이제 또 대형주들이 실적 기대감으로 또 올라가면서 또 지수를 끌어올려줬죠. 뭐 2차 전지나 반도체 관련해서 뉴스가 나오면서 초반부터 이제 지수를 끌어올리면서 초반 잠깐 주춤 이후에 이제 상승했고, 상승 플러스 상태가 이제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마감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주목해 볼 만한 뉴스는 연준에서 중앙은행 인사들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이제 발언들이 나오고 있죠. 라파엘 보스틱이 조금 더 경제 지표가 잘 나와서, 특히 고용 지표가 잘 나와서 금리를 더 올리는 거를 생각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이 나왔거든요. 이게 이제 지난 고용 지표가 휜 지표가 아니라면 추가 인상 검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좀 부담이 되는데, 근데 이거는 뭐 휜 지표라면 이런 전제를 깐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2번 정도 올린 후에 내년도까지는 유지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물가는 연말에 3% 초반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라파엘 보스틱의 발언이 얼핏 보면 매파적인 발언 같지만 잘 보면 그냥 중립적인, 이 사람 원래 또 약간 중도 쪽 사람으로 해석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발언은 그냥 잘 넘어갔고, 근데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이런 재료들보다 대형주들 영향이 더 크게 작용을 했죠. 챗 GPT 이 관련해서 하이닉스 주가가 올라갔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관련해서 AI용 반도체 수요가 급증할 거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이제 다시 주문량이 증가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보도가 나오면서 이제 주가가 초반에 2% 올라가면서 이제 시장 분위기를 잡아줬고, 그 이후에는 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아주 강하게 올라가면서 특히 코스닥은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죠. 테슬라가 올라갔고, 에코프로를 비롯해서 이제 2차 전지주들 실적이 또 부각이 되면서 급등을 했고, 이게 또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괜찮았다 정도. 근데 국내 대형주들의 이슈가 이제 시장을 끌어올린 그런 하루였습니다. 뭐 주요 차트라든가 이런 걸 보면 사실 부담스러웠던 게 없진 않았죠. 미국의 국채금리가 이렇게 올라갔고, 5월 미국의 금리 인상 확률은 5월에도 73%. 그러니까 금리 3월에 끝날 걸로 생각을 했다가 5월까지 올라갈 것 같아. 이런 것들은 좀 걱정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대체로 투자들은 그래도 5월이 끝나겠지. 뭐 3월에 끝나나 5월에 끝나나지 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상황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은 그냥 보합 정도로 커버를 했고, 근데 이제 대형주들이 올라가면서 시장을 댕겼는데,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3% 올라가고, 뭐 오늘 LG화학도 3% 올라갔잖아요. 오늘 삼성전자, LG에너지 솔루션, SDI, LG화학, 하이닉스 이 5종목 올린 게 지수 상승폭하고 거의 비슷했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주가 끌어다 놓은 거고, 코스닥도 보면 에코프로가 무려 13%나 급등을 했죠. 에코프로비엠, LNF 이런 어떤 2차 전지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전체적으로 끌어오는, 그러니까 양시장 좀 대형주들이 개인기를 발휘해서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는 대형주 지수는 플러스고 중소형업종 지수는 마이너스였거든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장중에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였는데, 빨간색은 상승 하락 종목수 비율이거든요. 상승 종목수가 확 줄었다가 또 완만하게 늘었다가 이게 지수에 비해서 조금 더 불안정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래서 지수가 주도하는 종목들 따로, 그러니까 까딱까딱 이제 조금씩 쫓아다니는 종목들 따로, 이게 차별화 장세가 좀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코스닥이 좀 의미가 있는 게, 제가 알기로는 거래대금이 작년 4월 이후에 최대 거래대금이 나왔고요. 그리고 코스닥이 이번 하락장에서 처음으로 200일선을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200일선 돌파한 게 이게 이제 정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기로 이제 이걸 또 돌파하면서 오히려 힘이 더 실릴 수도 있는 거라서 지금 외국인들이 주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 위치에서의 어떤 외국인들 수급이 어떻게 되는지를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수급 말 나온 김에 보면 외국인들은 오늘도 일단 팔았습니다. 전기전자를 비롯해서 일부 대형주들만 사고 좀 매도를 하는, 매도 우위를 좀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차이는 어제하고 오늘하고 매도는 되게 비슷했어요. 근데 매수가 어제보다 조금 더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매도는 유지되고 있고 어제보다 매수가 조금 더 들어왔다. 그러니까 환율이 어제보다 급등하지 않으면서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 더 붙어준 것 같아요. 그리고 코스닥은 뭐 대규모 매수죠. 지금 최근에
외국인들 코스닥 사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간 내에 이렇게 누적돼서 닷새 사이에 2천억 원 이상의 3번을 배치한 경우를 제가 몇 년 이내에 찾아본 게 몇 번 없는 것 같거든요. 상당히 이제 적극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형태죠. 종목별로 보면 외국인들은 코스피에서는 하이닉스, 삼성전자, 2차전지, 이 구도, 오늘 이제 빅5 시장 끌어올린 이 종목들을 고르게 다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매도 쪽에서는 뭐 이렇게 종목들별로 굵직하다 싶은 종목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관도 역시 LG에너지 솔루션 많이 샀고,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팔았고, 카카오, 네이버,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지수 잡아놓고 종목 게임은 기관이 벌이고 이런 구도거든요. 그래서 이 구도가 좀 이어지는 형태가 되고 있고요. 코스닥 쪽은 뭐 2차전지, 그리고 하나의 특징은 낙폭이 그동안에 아주 컸던 종목군들, 뭐 이녹스 첨단 소재라든가 BH라든가, BH 한번 월봉 보시면 아마 이랬구나라고 이제 끄떡거리는 게 있을 거예요. 한번 보시고, 그다음에 이제 기관 같은 경우는 오스템 임플란트는 저건 뭐 저기 공개 매수 때문에 잡히는 거니까 저건 빼버리고, 그러니까 2차전지, 그다음에 일부 이제 대형 어떤 제약주들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잡고, 역시 이녹스 첨단이랑 BH 낙폭주들 이런 것들을 잡고, 오늘 SM이 이제 장중에 변동성이 컸는데 SM이 이제 매도 최상단에 들어가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어쨌든 특징적으로 2차 전지와 고점 대비 많이 하락했던 실적 못난이 주들을 잡고 있는 게 좀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슈를 정리해 보면 연준 인사들 발언이 이제 나오고 파월 발언도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중립 정도만 해주면 시장은 좀 안도를 할 거예요. 왜냐하면 고용지표 때문에 긴장도가 높아진 상태라서. 그러니까 연준 인사들의 발언이 초강경 매파 정도가 안 나와주는 게 지금은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는 오늘 성장주 쪽에서 가치주로 넘어갔거든요. 수급이. 오늘 다시 성장주. 그러니까 테슬라가 아직 버텨줬었잖아요. 테슬라가 또 $200 부근이라 그 근처에서 또 저항이 나올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애플이 됐든 테슬라가 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됐든 좀 테크로 분류가 되는 종목들 쪽으로 매수가 좀 붙어주는 게 우리 증시에는 좀 유리하겠죠. 요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이제 환율인데, 어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고, 오늘은 환율이 초반 대비 좀 주춤하면서 외국인들 매도가 좀 줄었잖아요. 외국인들이 환율을 의식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어떻게 되는지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뭐 2차전지, 반도체, 또 PCB, 뭐 FPCB로 봐도 되고 이런 종목군들이 좀 상대적으로 더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단기적으로 좀 금리가 자꾸 이슈가 되고 있거든요. 이게 미국 터미널 금리가, 마지막 금리가 최종 금리가 어느 정도 될 거냐라고 전망하는 건데 갑자기 확 올라갔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10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고 2년물 금리가 더 올라가 버리면 5월이 끝이 아니네. 5월이 끝이 아니다라는 거는 연내 금리 인하는 완전히 물 건너간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미국 금리가 좀 주춤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꺾어서 5% 안쪽으로 내려와 줘야 조금 안도감이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제 한번 이제 오늘 미국의 금리 동향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그 챗 GPT에다가 한번 질문을 넣어봤어요. 그러니까 주식 어떻게 하면 배울 수 있어? 라고 딱 물어봤더니 첫 번째 대답은 독학하세요.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독학하세요? 황당해가지고 내가 너무 심플하게 질문을 했나? 조금 자세히 넣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자세히 넣어봤더니 이렇게 답변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어떤 주식 계좌를 개설을 하고 작은 것부터 실적을 시작을 하고 뭐 포트폴리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뭐 목표 달성할 수 있도록 잘 봐라. 그다음에 충동적인 매매 피하고 되게 원론적인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좀 재밌어서 제가 추천주까지 한번 물어봤어요. 뭐 살까? 라고 물어봤더니 뭐 개인의 투자 전략, 경제적 상황, 시장 트렌드를 고려해서 주식을 선택해야 된다. 그래서 전문가의 조언을 받거나 시장의 분석 도구를 활용하라. 근데 이제 뒤에 좀 얍삽한 게 최종 투자 결정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챗 GDP조차도 이런 어떤 문구를 달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느낀 거는 좀 덜 다듬어졌구나. 아직까지는 이제 그런 걸 느끼긴 하는데, 이게 좀 다듬어지기 시작하면 향후에 좀 이거 자체로도 회사를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공유하면서 처음에 주식 배우기 했더니 독학 이렇게 나와서 되게 황당했다가, 이게 나중에 좀 재밌는 쪽으로 발전하고 이거 자체로 회사를 차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관심을 좀 많이 갖기로 했습니다. 뭐 하여튼 잠깐 제가 이제 한번 관심 삼아서 한번 보시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고릴라 리서치 카페도 제가 이제 오늘 운영진들하고 오전에 제가 좀 온라인 회의를 좀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좀 가열차게 노력하자, 우리 이왕 만든 거. 그래서 좀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들 방문도 많이 좀 해주시고 글도 좀 많이 좀 올려주시고, 또 리서치 가입도 지금 2월 안내 공지 올라와 있으니까 또 많이들 제 가입도 좀 부탁드리고 하겠습니다. 그럼 또 오늘 하루 또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이제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